안녕하세요. DSBA 박사과정 이종호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발표할 내용은 LLM Based Recommend System, 이거를 사용한 방법에 대한 두 가지 논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라지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함에 있어서 추천 시스템에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사용할 때 장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할 때 높은 품질, 많은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 가지고 있는 자연어 처리 능력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검색이 아닌 생성 메커니즘으로 추천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사실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추천 시스템들은 인베딩 스페이스로 아이템과 유저에 대한 정보를 인베딩을 시키고 유사한 스코어링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템을 추천을 해준다, 검색을 해서 아이템을 보내준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고 검색을 하는 투 스테이지 메커니즘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아니라 아이템 자체 히스토리컬한 아이템이 들어왔을 때 아이템 자체를 생성하는 방법론으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지 랭귀지 모델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콜라보레이티브 날리지라는 정보가 필요한데, 콜라보레이티브 날리지라고 하면 해당 유저가 어떠한 아이템을 인터랙트한 아이템을 선택한 히스토리컬한 정보가 있을 때 뭐 다른 유저에 대한 히스토리컬 정보들을 비교를 해서, 즉 히스토리컬한 시퀀스에 대한 인베딩을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프롬프트를 통해서 인풋으로 1번 유저는 뭐 어떠한 아이템들의 히스토리컬한 정보가 있다라고 인풋으로 넣어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존에 있었던 추천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론들에 대비해서 콜라보레이티브 날리지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지 랭귀지 모델의 모델 구조와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 가지고 있는 대략 3만 개의 부캡 사이즈가 있는데, 실제 아이템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개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아이템의 보캡 사이즈가 매우 다르고 새로 생성된 아이템 토큰의 경우에는 아웃 오브 보캡으로 처리가 되고 그 부분을 다시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아웃 오브 보캡을 다시 학습을 시키는 과정에서 아이템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일일이 다 온라인을 시키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점이 보캡 사이즈의 이슈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인베딩 스페이스를 비교를 해봤을 때 라지 랭귀지 모델에 있었던, 사실 프리즈를 해서 사용을 해도 문제고 파인 튜닝을 해도 문제인데, 프리즈를 하게 되면은 사실 온라인 시키는 게 굉장히 조금 힘들고요. 그리고 파인 튜닝을 한다는 관점도 굉장히 위험한 게, 잘 학습되어 있었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라지 랭귀지 모델의 그런 리프레젠테이션 값들을 어느 정도 뭉개버리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단점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아이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텍스트 정보들을 조금 독립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멘틱하고 히스토리컬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ID 토큰으로 생성을 하자, 토크나이제이션을 잘 하자라는 관점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네, 이 얘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I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아이템을 독립적인 아이디로 이렇게 부여를 했었는데, 이렇게 생성하는 것보다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은 책 찾는 과정을 생각하면 더 좋겠습니다. 상위 카테고리에서 하위 카테고리로 갈수록 내가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클러스터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찾아가게 되면 더 쉽고 빠르게, 그리고 어떠한 내가 생각하는 의미랑 온라인이 되게끔 책을 찾을 수 있겠지요. 그러한 방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독립적인 아이디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농구공, 농구화, 뭐 이런 비슷한 농구에 관련된 공통된 주제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러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계층적인 구조로 아이디를 매핑을 시키는 것이 시멘티컬한 아이디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토크나이제이션 하는 과정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나왔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제가 세미나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뭐 타이거, 레터, 그리고 뒤에 나오는 토큰렉, 그리고 LC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미나 자료로 다 하나씩 넣어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 드릴 논문은 이걸과 이걸 LLM이라는 논문입니다. 이거는 일단
여기서 메인 포인트가 되는 것은 투 스트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투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시멘틱한 정보들, 이미지 혹은 텍스트 이러한 부분들을 사용하는 인코더를 사용을 하고요. 아이템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이템 아이디의 시퀀스에서 나올 수 있는 behavior encoder라고 하는데 시퀀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두 개로 나눠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이걸의 방법론으로 만들어진 토크나이제이션 방법을 라지 랭귀지 모델에 적용을 했을 때 성능을 개선시킨 것이 이걸 LLM이라는 논문입니다. 네, 우선 이걸에 대한 논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enerative Retrieval for Recommendation의 사실 이런 전통적인 추천 시스템의 메커니즘과는 좀 다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생성형 검색 Generative Retrieval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사실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유저 아이디, 아이템 아이디 같은 경우를 잘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듭니다.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두 개의 매칭 스코어를 통해서 추천을 한다. 즉 검색을 해서 보여준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사실은 독립적인 과정입니다. 리프레젠테이션을 잘 만들고 이렇게 잘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스코어링을 통해서 추천을 하게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 자체가 전통적인 추천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리트리버를 사용하는 방법론에서는 기본적으로 타이거라는 방법론에서는 이러한 유저의 시퀀스가 들어갔을 때 다음 아이템을 직접 생성하는 과정으로 추천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사실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명할 이걸과 타이거의 우선 굉장히 비슷한 방법론이거든요. 두 개의 방법론의 좀 차이를 설명을 드리면은 인풋X를 활용을 할 때 토큰 아이디를 사용하는 여부라고 저는 일단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inputX 토큰 아이디라고 하면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토크나이제이션 된 아이디가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했던 시멘틱한 토큰으로 만들어지는 그들의 리스트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걸에서는 input x가 그대로 들어가고 아웃풋으로는 토큰을 예측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이거에서는 RQVA를 통해서 토큰 아이디를 생성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트랜스포머를 학습하는 과정인데 이걸 같은 경우에는 하이러키얼 클러스터링을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걸에서 논문으로 나올 때 논문에 설명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토크나이제이션 되어 있는 아이템을 인덱스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중복되는 토큰이 너무 많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성능 하락의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토크나이제이션 되어 있는 아이템 시퀀스라고 하면 여기 타이거의 예시로 보면 T5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떠한 큰 계층의 정보를 상위 계층의 정보를 담고 있는 토큰을 의미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농구공학과 농구하라고 하면은 뭐 스포츠라는 카테고리가 되겠죠. 그러한 부분이 중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너무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성능 하락의 요인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 혹은 이런 다른 사이테이션이 없어가지고 사실 이제 저는 주장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히스토리컬한 정보, 즉 유저의 콜라보레이티브 날리지 정보를 반영하지 않고 시멘틱한 정보만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실 추천을 하는 것이 왜 위험하냐라고 설명을 하면 사실 너무 직관적으로 잘 추천 시스템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사실 어떠한 아이템이 유사하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의미론적으로 유사한 것도 실제로 유사하겠지만 뭐 어떠한 아이템의 디스크립션이 비슷하면 사실 비슷하겠죠, 당연히. 근데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추천 시스템에서는 어떠한 유저들의 행동 패턴이 비슷한 아이템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품의 특성과는 별개로 유저들이 어떠한 행동에서 나타나는 유사한 아이템의 시퀀스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자주 나오는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 의미는 다르지만 패턴이 비슷하네? 그리고 이러한 아이템이 중복적으로 자꾸 나오네? 그러면 사실 그 아이템도 연관이 있고 유사한 아이템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유사하다는 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을 우리는 멀티모달 관점에서 데이터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멀티모달 관점에서 유저의 시퀀스가 갖는 특징과 개별 아이템의 시멘틱한 특징을 얼라인을 시키는 것이 더 나은 일반화 추천 시스템의 성능을 도출한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에서 하려고 하는 방식은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관점, 투스트림 제너레이션 토크나이제이션은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얼라인을 시킬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학습 러닝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걸에서 ID 토큰을 생성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학습된 이 두 가지의 인코더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시멘틱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서 시멘틱함이라면 이미지와 텍스트 정보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선 텍스트 정보는 Sentence-T5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Behavior이라는 것은 시퀀스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의미하면 되고요. 이러한 부분은 이제 DIN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DIN이라는 방법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유저의 시퀀스와 타겟 아이템을 입력으로 받아서 히스토리컬한 아이템들과 타겟 아이템의 어텐션 값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해당 가중 합을 통해 시퀀스 임베딩 값을 도출하는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즉 타겟과 아이템의 인풋으로 들어오는 것들의 유사도를 측정해서 유사한 것을 조금 더 가중치를 둬서 그 시퀀스 값을 전체적으로 풀링한다는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개별 아이템들의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게 되고 이 부분을 하이러큐얼한 K-means 클러스터링을 활용을 해서 디스크리트한 토큰 아이디를 생성을 합니다. 이 방법이 이제 DSI 방법론과 굉장히 유사한 방법론이고요. 이 방법론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전체가 이렇게 있는 히스토리컬한 리프레젠테이션이 깔려 있을 때 K개의 클러스터로 나누고 각 클러스터에 한 개의 값이 존재할 때까지 재기적으로 계속해서 나누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리프 노드의 마지막에 한 개만 남게 되는 아이디가 한 개가 남게 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계층적인 구조에서 우리가 아이디를 생성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3개의 계층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256개의 K 클러스터로 나눴을 때 256의 3승계의 아이템을 이론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두 모달에서 나오는 임베딩 값을 개별적인 아이템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 이제 아이디 생성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의미를 했는데 이 아이디는 사실 인풋으로 활용되는 것이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인풋으로 활용이 되는데 y 값의 디코더에서 오토리그레시브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검은색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트레인을 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인퍼런스 하는 단계에서는 여기 보시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면은 우선 인풋 x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할 때 우선은 쉐어드된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히든 그 스테이트 값들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 값들이 인풋으로 디코더에 함께 들어가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풋으로 들어갈 때 티처 포싱 같은 방식으로 오토리그레시브하게 디코더를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그 스타트 토큰을 시작으로 해서 오토리그레시브하게 티처 포싱이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y값, 타겟값, 즉 여기서 말하는 타겟값은 우리가 앞서 말했던 토크나이제이션으로 만들어진 타겟 아이템의 토큰 리스트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식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퍼런스하는 단계에서는 이 y값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측된 값을 오토리그레시브하게 계속해서 생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만드는 과정을 그 전체 아이템을 실질적으로 코드화를 하지만 실제로 학습에 사용되는 것은 next 아이템, 즉 y 값에 대한 아이템만 코드화된 데이터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디코더를 학습을 시키게 되고 추가적인 학습 방법을 통해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사용할 때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서머리 토큰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EOS 토큰이 이제 최종적으로 나올 때 해당하는 토큰 값은 그 전체 타겟 아이템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많이 반영을 하고 있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것이 타겟 아이템의 전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을 우리가 컨트라스티브 런, 이 해당하는 값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컨트라스티브 러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첫 번째로 활용을 하게 되는 게 기존에 있었던 시멘틱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이 텍스트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정보들의 시멘틱 인코더 값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해당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id의 behavior 값을 가지고 있는 그 값의 인코더 값을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글로벌 컨트라스티브 태스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시멘틱 가이디드 트랜스퍼 태스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해당하는 부분은 의미 그대로 시멘틱한 정보가 이 비헤이버럴한 값들을 조금 더 잘 학습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트랜스퍼 역할을 한다라고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이디렉셔널 디코더를 사용을 하게 되고 엔드 토큰은 아까 말했던 전체적인 시멘틱, 여기서 말하는 초록 색깔 부분으로 있는 게 시멘틱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전체 아이템의 인베딩 값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당하는 값을 크로스 어텐션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 behavior 그 토큰들이 사실 조금 더 어려운 토큰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시멘틱한 정보는 리치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 behavioral 토큰들은 사실 우리가 학습해서 정보를 받아내야 되는 토큰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잘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러한 태스크를 진행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태스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마스크를 사용을 해서 해당하는 마스크 부분을 복원하는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적용하는 부분을 사용을 하고요. 레커그나이제이션이라는 부분은 이제 그 behavior sequence의 일부 값을 랜덤하게 바꿉니다. 랜덤하게 바꿔서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그 CLS 토큰, 마지막에 있는 CLS 토큰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CLS 토큰을 통해서 해당하는 값이 변경되었나, 변경되지 않았나 여부를 판단하는 변경된지 않았는지 여부를 포지티브, 네거티브 라벨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하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추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부분이 이 초록색 토큰 EOS Y 토큰이라는 것이 시멘틱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해당하는 부분이 behavior이라는 단방향으로 정보를 지금 전달해주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behavior 토큰의 의미 정보를 더 잘 반영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러한 제목으로 로스를 설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퍼런스하는 단계에서는 사실 이제 앞서 설명했듯이 Y에 대한 실제 정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과값을 통해서 오토리그레시브하게 결과를 이제 생성을 해내게 되는데 빔 서치 단계에서는 우리가 K를 20으로 하게 되면 전체 K값 20개의 후보군을 계속해서 선별을 해내게 되겠죠. 근데 이제 두 개의 디코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20개의 빔 서치를 했다 치더라도 40개의 값이 후보군으로 나오겠죠. 그 값을 전체 중에서 컨피던스 최종적으로 누적되는 로그 프로바빌리티를 통해서 이를 컨피던스 스코어로 계산을 하게 되고 이 값을 그 40개 중에서 20개를 선별을 했다. 그러니까 비헤이버럴에서 뭐 20개, 시멘틱에서 20개 뽑은 다음에 섞은 다음에 리랭킹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최근에 있었던 트레디셔널한 그 방법론들에 비해서 굉장히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제 타이거와 비교를 했을 때도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타이거와 비교를 했다라고 보면은 이제 어떠한 의미를 조금 더 잘 내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타이거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behavior, 즉 시퀀스에 대한 정보들이 유의미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티브한 방법들, 그리고 트리 베이스드 방법론들이 결국 토큰 아이디를 생성을 하는 방법론들인데, 이러한 방법론들, 즉 아이디를 만드는 것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방법론들에 비해서 독립적인 아이디를 사용한 것보다 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블레이션 스터디에서 이 투스트림 제너레이션을 사용을 하는 방법론을 제거했을 때, 그리고 이 GCT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컨트라스티브 러닝, STT라는 부분이 시멘틱 가이디드 태스크를 의미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당연히 여기서 핵심이 되는 부분인 투스트림 제너레이션 방법론을 제거했을 때 가장 큰 성능 저하가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거를 했다는 것이 비헤이벌 토큰만 사용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랭킹 요소도 함께 제거되기 때문에 인퍼런스 성능이 굉장히 저하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실험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옐프 데이터 셋에서 사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을 해서 3스트림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그러면 성능이 좋아지나 안 좋아지나를 비교를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아이템의 이미지를 VIT로 추출한 후에 이미지 피처를 만들고 동일하게 시멘틱 코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정보를 사용을 하는 것이 여기서 정보를 그 비전을 사용한 것과 비교했을 때 미세하게나마 조금 더 좋았는데 사실 성능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밌는 것은 세 가지를 모두 활용했을 때 성능이 가장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를 뭐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가 데이터 퓨전 관점에서 멀티모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것이 당연히 더 좋다라는 것은 최근에 연구들의 많은 흐름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이걸이라는 방법론이 사실 이제 모델 관점에서 이렇게 스트림을 늘리는 구조는 많이 늘릴수록 이렇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방법론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인퍼런스 단계에서도 이제 빔서치 단계에서 후보군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후보군에서 더 좋은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실험을 하게 되는데 EOS 토큰의 위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EOS 토큰을 당연하겠지만 이제 헤드나 테일에 비교를 했을 때는 테일에 놔두는 것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데 헤드에 놔두는 것의 안 좋은 점은 오토리그레시브한 방법 특성상 자주 업데이트되어서 불안정해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이라는 것은 이 전체 토큰의 평균을 사용을 하는 것인데 제너레이티브 트레이닝 방식과 어울리지 않는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에 놔두는 것이 앞선 코드들 앞서 Y 토큰도 오토리그레시브하게 생성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생성을 방해하지 않고 역전파를 통해서 최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시멘틱 가이디드 트랜스퍼가 앞서 말했듯이 시멘틱한 정보가 비헤이버럴한 정보를 이제 서포터하는 역할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거를 반대 방향으로 했을 때는 효과가 있을까라는 게 궁금했었는데 저자들이 실험을 해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핑크색으로 있는 부분이 비헤이버한 방법을 크로스 어텐션 방향을 바꿔서 진행을 한 것인데 시멘틱한 정보가 비헤이버 이 반대 방향으로 했을 때 성능이 조금 더 안 좋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의미하는 게 사실 시멘틱한 정보가 더 리치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서포트해주는 역할로 유용하지 비헤이버럴한 부분이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멘틱 가이드 트랜스퍼 할 때 두 가지로 태스크를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레커그나이제이션 그리고 리컨스트럭션 둘 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레커그나이제이션 경우에는 더 고차원적인 정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성능 감소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네, 이러한 이거를 활용한 이걸 LLM이라는 논문이 올해 WWW에 업셋이 됐는데요.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지 랭귀지 모델을 활용한 추천 시스템 방법론에서의 문제점, 앞서 제가 인트로덕션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해당하는 부분을 단순 텍스트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방법론들이 이제 P5 모델에서 아이템 아이디까지 텍스트로 간주해서 실험을 하였으나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고, 아이템 아이디 할 당시 시멘틱한 정보를 내포할 때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최근 연구들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환경에서의 토큰화 문제라고 하면 앞서 말했던 보캡 사이즈에 대한 문제를 의미하고요. 콜라보레이티브 시그널 정보들이 라지 랭귀지 모델에 주입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LLM이라는 부분은, 이걸이라는 방법론은 토크나이제이션을 하는데 시멘틱한 정보 그리고 비헤이버럴이라는 정보 두 가지를 함께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라시랭귀지 모델의 토크나이제이션 방법론으로 활용을 한 방법론이고요. 앞서 설명했던 부분들이 다 동일한데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앞서는 두 가지 스트림을 개별적인 아이템의 군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behavior 토큰으로 나오는 결과값, 시멘틱한 결과값 두 가지를 컨캣을 해서 하나의 아이템으로 매핑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크립션 부분을 활용을 할 때 앞서 센텐시티5를 사용했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라지 랭귀지 모델 라마 7빌리언을 활용을 해서 시멘틱한 정보 인베딩 값을 도출한 것이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앞서 설명했던 두 가지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적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비슷하게 작용을 하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앞서도 그 EOS 토큰을 활용을 했었죠. 그러한 부분이랑 동일하게 아웃풋으로 나오는 이 CON 컨트라스티브 그 토큰을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시멘틱한 정보와 비헤이버럴한 정보를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적용을 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앞서 말했듯이 해당하는 값은 개별적으로 나오는 값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토큰들의 리스트, 그러니까 시멘틱한 토큰이 나오고 비헤이버 토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엔드 오브 토큰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하는 값을 다시 프로젝터를 통해서 두 가지로 나눠준 다음에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LC렉이라는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는데, LC렉에서의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해당하는 시퀀스 레커멘데이션 태스크를 진행을 하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LC렉에서 제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만 예시를 통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인풋 토큰을 프롬프트로 활용을 해서 인풋으로 활용을 하고 아웃풋으로 토큰을 예측을 하는 방법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인풋 시퀀스에서 아이템의 아이디가 아니라 아이템의 토큰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해당하는 값에 우리가 아웃풋으로도 토큰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태스크로는 시멘틱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데요.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토큰 아이디의 언어적인 의미를 더욱 부여하기 위해 활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해당하는 아이템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들어갈 때 이 아이템이 어떤 것인지를 토크나이제이션 결과값으로 아웃풋을 내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방향을 반대로 해서 토큰이 들어갈 때 디스크립션 생성해 달라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에 있는 시멘틱한 스페이스와 아이템 토큰의 의미적인 부분이 잘 얼라인 되도록 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멘틱 리컨스트럭션 부분을 한 번 더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해당하는 부분은 GPT 3.5를 활용을 해서 사전에 유저의 프리퍼런스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리뷰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추출을 하는 것인데요. 우선 유저의 히스토리컬한 정보를 기반으로 프리퍼런스를 생성하도록 학습을 하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
해당하는 유저의 아이템 시퀀스가 들어올 때 이 유저가 어떠한 프리퍼런스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다른 추천 시스템에서 사실 프리퍼런스 기반으로 뭔가를 더 유저 인텐트 기반으로 뭔가를 더 추천을 해야 된다라는 연구들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많이 반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저자들은 사실 시퀀셜 레커멘데이션 뿐만 아니라 다른 번들 프레딕션 아니면은 익스플레네이션 제너레이션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실제로 성능을 보시게 되면은 P5 타이거 L시렉 대비 유의미한 성능 향상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L시렉과 이걸 LLM을 비교를 하면은 사실 L시렉에서도 부족했던 Behavior 토큰을 통해서 그 유저에 대한 차이가 있었죠. Behavior 토큰을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L시렉과 굉장히 비슷한 방법론이지만 이 Behavior 토큰을 활용했을 때 성능 향상이 더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게 L시렉처럼 프롬프트를 통해서 히스토리컬한 시퀀스 정보를 알려주지만 이것만으로는 유저 프리퍼런스를 대표하는 것이 부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네, 추가적인 실험으로 이 타이거와 L시렉의 이 콜라보레이티브 정보를 그러면은 주입을 해서 나오는 방법론과도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의 모델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임을 더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레터라는 방법을 적용을 한 것과 이걸 LLM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즉 동일하게 콜라보레이티브 정보를 주입을 하는 방법론을 사용했을 때 비교인데 즉 이 말은 이 실험을 통해서 단순하게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해 레귤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해서 레터라는 방법론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론보다도 투스트림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거를 통해 콜라보레이티브 정보를 주입하는 것이 더 유의미함을 실험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듀얼 코드 활용하는 거, 그리고 컨트라스티브 러닝 활용하는 거, 그리고 언어링 어댑터 튜닝을 활용하는 방식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해당하는 부분을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이제 최종적으로 앞서 결과와 굉장히 유사한데 이 듀얼 코드를 활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우선적으로는 가장 많은 성능 하락을 유발하는 것 같고요. 이 말이 결국 콜라보레이티브 랄리지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부분이었는데 그 리퀄5 기준으로 전통적인 방식보다 이 앞서 말했던 전통적인 추천 시스템 방법론보다 리퀄5를 아무것도 활용을 안 했을 때 해당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만 활용했을 때 방법론이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보게 되면은 시퀀스 레커멘데이션에서도 라지 랭귀지 모델이 가지는 본질적인 학습 능력이 뛰어남을 조금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시퀀스 레커멘데이션 태스크 학습뿐만 아니라 텍스트 정보를 함께 활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트레디셔널한 방법론보다 성능이 높지 않을까 추측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충분히 라지 랭귀지 모델로 시퀀셜 레커멘데이션을 학습함에 있어서 이것이 유의미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양한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랜덤 그리고 랜덤이라고 하는 것은 각 인덱스를 그냥 무작위로 생성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그 시멘틱 하는 것은 그 텍스트 의미 신호만을 기반으로 인덱스를 생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behavior이라는 것은 behavior한 시퀀스에 대한 인덱스를 기준으로 생성을 하는 것이고요. 유닛은 의미 기반과 행동 기반의 값을 처음에 애초에 다 합친 다음에 토큰을 생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듀얼 코드가 아니라 결합해서 하나의 토큰을 생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실험에서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재밌는 부분이 유닛 인덱스의 성능이 듀얼 인덱스보다는 낮지만, 즉, 두 개의 스트림을 사용하는 것보다 어쨌든 값을 합친 다음에 아이디를 만드는 게, 결국은 이 개별적인 것을 활용한 것보다는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 말인 즉슨 퓨전을 하는 것이
당연히 성능이 좋다. 하나만 활용한 것보다는 당연히 성능이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이슈 중에 랜덤한 값이 오히려 시멘틱한 값을 사용한 것보다 더 성능이 좋다. 시멘틱한 값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성능이 떨어진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시멘틱한 정보만을 사용을 하는 게 굉장히 큰 편향적인 정보를 준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추천 시스템에서 단순하게 사실 시멘틱한 정보만을 기반으로 추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저의 패턴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을 무시한 채 텍스트 정보 기반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그거와 유사한 것을 너무 많이 추천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텍스트의 큰 편향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라지랭귀지 모델을 활용을 한 추천 시스템에서 정리를 하자면은 저는 이러한 흐름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장점은 풍부한 텍스처럴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디스크립션, 리뷰 등 이러한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이라고 함은 온라인 자체를 토큰 아이디와 아이템 아이디와 매칭을 시키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라지랭귀지를 모델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지랭귀지 모델 자체가 가지는 이런 이해, 생성, 추론 능력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학습에 적용을 했을 때 더 라지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추천 시스템이 성능이 높아지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퀀셜 레커멘데이션 외에도 추가적인 추천 태스크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결국 장점이고, 이러한 장점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와서는 이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 및 문제점이라고 하면 유저 아이템 자체를 텍스트처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독립적인 토큰을 생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토크나이제이션 기법이 개발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토크나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이 적용이 됩니다. 토크나이제이션은 토큰 간의 관계를 학습을 하여 아이디를 생성하기 때문에 시멘틱한 정보를 내포한 아이템 아이디를 생성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토큰 단위의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성형 모델에 더욱 적합한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라지랭귀지 모델에 적용을 할 때 아웃 오브 보캡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모델 자체를 더 건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학습을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천 시스템에서 활용해야 하는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정보를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에 있어서는 토큰을 만들 때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이 이걸이라는 방식이고요. 이 관점을 이걸 뿐만 아니라 멀티모달의 관점에서 볼 때 유저 아이템이 결국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즉, 두 가지 정보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콜라보레이티브 날리지 정보를 직접 라지랭귀지 모델에 인풋으로 주입하는 것보다 여기서 인풋으로 직접 주입하는 것이라고 함은 레귤라이제이션 같은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LLM 자체가 이를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LLM 자체가 이를 자체적으로 학습한다는 것이 온라인을 시키면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들이고, 앞서 말했듯이 LLM이 가지고 있는 이해, 생성, 추론 능력 등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멀티모달에 대한 관점을 학습을 시키는 것이 라지랭귀지 모델을 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제 퓨처워크 같은 걸로는 이제 유저 히스토리컬한 정보를 활용을 할 때 시퀀스를 기준으로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지금 하고 있죠. DIN 같은 방식으로. 시퀀스를 생성하는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과정도 사실 지금 매우 좀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조금 개선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유저 리프레젠테이션 토큰을 생성할 때 콜라보레이티브 날리지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사실 그래프적인 관점인데, 이러한 그래프를 활용할수록 유저 리프레젠테이션을 더 잘 생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LM 자체의 리즈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프롬프트를 통해서 해당 유저와 프리퍼런스가 유사한 유저를
탐색해줘, 검색해줘, 뭐 이렇게 생성해줘 이런 식의 프롬프트를 인스트럭트 러닝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